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서울의 상징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했다가 정체도, 설치 주체도, 철거 경위도 확인되지 않은 채 사라진 조선대사관 구조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공공공간에 설치됐고 관계기관은 모른다는 답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중심지인 광화문 일대에 조선대사관이라고 적힌 대형 안내 구조물이 설치됐다가 돌연 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유튜브 채널 엄튜브를 통해 직접 촬영한 사진과 현장 취재 내용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가 된 구조물은 국립대한민국역 사박물관 인근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지나치는 장소에 설치돼 있었다. 외형은 단순한 피켓이나 현수막이 아닌 철골 구조로 제작된 상당히 견고하고 대형의 설치물로 일반 개인이 즉흥적으로 세웠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조선대사관, 북한대사관이라는 문구가 노골적으로 표기돼 있었고 과거에는 남북 수교 평화 재판소 등 유사한 메시지를 담은 구조물과 깃발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 전 대변인은 해당 설치물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승인된 외국이 아니라 불법 점거 집단이라는 해석이 헌법 체계의 기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대사관이라는 표현은 마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공관 설치를 정당화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메시지를 담은 선전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논란을 키운 것은 해당 구조물이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엄튜브 제작진이 종로구청과 국립대한민국역 사박물관 측에 직접 문의한 결과 양측 모두 설치 주체를 알지 못한다. 구청이 철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구조물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주말까지는 분명히 설치돼 있었던 구조물이 평일 아침 갑자기 철거된 정황도 확인됐으나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철거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백 전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론화되자 흔적을 지우듯 사라졌다며 불투명한 배후와 조직적 움직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과거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메시지의 구조물과 깃발이 등장했고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된 집회 장면이 포착됐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일회성 표현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이념 선전 활동일 가능성을 강조해 그는 미성년 아동이 정치적 시위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사회적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전 대변인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설치 주체와 목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은 행정적 직무유기이자 국가 상징 공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구조물이 사라진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장소에서 이념적 선전물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관리 감독돼야 하는지 헌법 질서에 반하는 메시지가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백지원 전 대변인은 시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감시에 눈을 거두지 않을 때만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며 공론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했다가 정체도, 절차도, 책임 주체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진 조선대사관 구조물.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에서 헌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는 메시지가 버젓이 설치되고 행정기관조차 설치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공공공간에서의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그 경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특히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문제의 무게를 더한다. 이 공간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장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는 일이 이어진다면 이는 관리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정체성 논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진다. 만약 북한을 정상 국가처럼 표기한 구조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북한 관련 정보와 매체에 대한 접근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작년 이재명이 북한 매체, 특히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제한을 두고 왜 못 보게 막느냐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체계, 국민의 판단 능력과 정보 통제 사이의 경계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광화문 구조물 논란이 공간에서의 메시지 문제였다면 이제 논쟁은 정보의 개방 문제로 이동한다. 국가는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가? 이재명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보는데 제한이 있는데 이재명은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도 말했다.
이재명은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한국에서 일반인의 접속이 차단돼 있으며 북한 매체의 인쇄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과 남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국정원은 안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이재명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 매체를 일반에 그대로 개방할 경우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어긋난다. 이에 여당은 최근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재명은 한국인이 느끼는 북한의 남침 우려를 선전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왔다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삼중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런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리의 침략을 두려워한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북한은 한미 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너무 잘 이해하기에 아무 걱정 없이 1만 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에 등장한 조선대사관 표지판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을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는 발언. 겉으로는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국가 정체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통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헌법 질서와 안보 체계는 시대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는가? 아니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기준인가? 원칙은 투명한 논의와 검증 속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였습니다.